즐거운 숙성형 장아찌입니다. 자, 이건 이제 집합과 명제 만점 도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집합 A가 1, 2, 3, 4, 5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 집합을 각각 A1, A2, A3 이렇게 말하자.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만 골라서 자, 그리고 각 집합에 속한 원소들의 총합을 차례대로 자, A1의 원소들의 총합은 A1, A2의 원소들의 총합은 A2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그 말이야. 자, 그럴 때 A1, A2, A3 그 원소들의 총합의 값을 다 이렇게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 찾기. 실제로 원소가 3개인 거 그냥 다 써버려도 됩니다. 자, 원소가 3개인 걸 실제로 쓴다면 이런 거예요. 자, 원소가 3개인 이제 그냥 바로는 생략하고요. 1, 2, 3, 1, 2, 4, 1, 2, 5 차례대로. 자, 1, 2, 5 끝까지 갔으면 다시 1, 3, 4. 1, 3, 1, 1, 2로 된 거 다 했으니까 1, 3, 4, 1, 3, 5, 1, 4, 5 이렇게. 자, 1로 시작하는 거 쭉 쓰고 2로 시작하는 거 여기다 이제 아예 쓴다면 2로만 1로 시작하는 거 끝났으면 이제 2로 시작하는 거 2, 3, 4 이렇게. 또 2, 3, 5 이렇게 있거든요. 또 2, 4, 5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있지. 자, 요 녀석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은 딱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요 녀석이 이제 그 녀석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뭐 얘가 뭐 굳이 저기 한다면 A1이다, A2다, A3다 막 이렇게 매길 수 있겠지. A10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자, 이 녀석들의 집합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 되겠지. 자, 누가 A1이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무튼 10개를 말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그 집합의 원소들의 총합. 자, 이것의 총합을 A1이라고 한다 그 소리야. 원소들의 총합. 만약에 이거라면은 1, 2, 3이니까 6이겠지. 만약에 이거라면 이걸 A2라고 했다면 이것의 합은 뭐 7, 막 이러겠지? 이런 식으로 쭉 된다고 말이야. 그치? 그랬을 때 얘들, 여기 같으면 이제 A10인데 A10은 뭐 이거 다 더하면 뭐 12 이렇게 되겠지? 이것들을 쭉 더하는 거. 이것들을 쭉 더한다고 이것들을 쭉 더한다 그 말이지? 이렇게. 아, 더한다 그 말이 A1을 다 더한다? 이 원소들의 총합이 이건데 이것들을 다 더해라 그 말이야. 이것들 다 더한다는 게 뭐랑 같냐 그 말이야. 자, 그것들 다 더한다는 것은 이거 싹 더하는 거랑 같이 여기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거 합한 것들을 다시 더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 숫자들 다 더한다 그 말하고 가지. 자, 이 숫자들 다 더하면 얼마냐 그 말이야. 자, 근데 이런 것을 실제로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해도 되지만 물론 여기 이제 10개밖에 안 되니까 다 계산해도 됩니다 직접이. 자, 그런데 실제로는 만약에 원소 여기 집합이 만약에 20개다 그럼 너무 많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세는가 그 말이야. 자, 기본적으로 원소가 3개인 녀석들 있잖아요. 원소가 3개인 녀석들, 이 녀석들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3개씩 10개. 그죠? 자, 3개씩 10개면 모두 몇 명 있어요? 30개가 있는 거지. 자, 30개가 있는데, 여기에 써져 있는 숫자들은 1, 2, 3, 4, 5 이렇게 써진 거야. 1, 2, 3, 4, 5가 다 써진 거예요. 근데 얘들은 공평하게 써진 거예요. 공평하게. 자, 보세요.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이 6개지. 만약에 2만 찾아봐요. 2. 하나, 둘, 셋, 또 넷, 다섯, 여섯. 2도 6개지. 자, 모든 게 다 똑같이 6개씩 있는 거예요. 자, 숫자는 5개고 모두 30개니까 각자가 6개씩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6개씩. 1도 6, 2도 6, 3도 6. 공평한 겁니다. 항상. 그래서 6개씩 5가지 있어야 3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에 써져 있는 모든 숫자들을 합해야 되는데 1이 6개, 2도 6개, 3도 6개 막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얘들을 다 6개씩 하면 되겠죠. 그 말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이 녀석을 6배 해버리면 된다 그 말이야. 그 녀석이 저 녀석들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배니까 이거 15 곱하기 6, 9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의 총합은 90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합하는지 알겠죠? 총합을 구할 때. 자, 두 번째. 자, 집합 AM은 X는 M의 배수. 자, AM이라고 쓰인 것은 M의 배수다. M은 자연수고요. 자, BN이라고 쓰인 것은 N의 약수다. N은 자연수고. 자, 뭐 AM은 어떤 배수의 집합, M의 배수의 집합, BN은 N의 약수의 집합. 이렇게 약수 배수 집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소값에
자, 근데 이건 뭡니까? 이제 배수니까 16의 배수. 16의 배수, 20의 배수니까 이것은 뭐야? 16과 20의 공배수겠지. 자, 공통인 거 그 말이니까 공배수의 집합 그 말이야. 이제 공배수니까 16과 20의 공배수 집합이니까 그는 최소 공배수부터 찾아야 돼. 자, 4로 나누면 4, 4, 4, 5. 그래서 4, 4, 16, 5, 4, 20이니까 80, 80이죠. 20에다가 40, 80. 자, 80이 최소 공배수야. 그러면 이것은 80의 배수들인 거지. 그 말을 A의 80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의 M이고 이런 말인 거지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얘는 80의 배수인데 얘는 M의 배수야. 근데 이 녀석이 여기에 부분집합이야. 우리가 이렇게 부분집합 관계, 배수 약수에서 부분집합 관계가 있을 때는 이 M하고 80은 항상 약수 배수 중에 어떤 겁니다.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있을 때는. 그래서 약수 배수 상태인데 그러면 M이 80의 약수겠느냐 80의 배수겠느냐 그 말이야. 네. 그 중에 누군지 바로 이렇게 알기 어려우면 아무 숫자나 넣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M 대신에 알기 쉽게 약수 중에서 10을 생각해 봐요. 그러면 A10 그 말이야. 그럼 A10은 10의 배수가 돼버리지. 10의 배수니까 10, 20, 30 막 이렇게 될 거야. 얘는 80의 배수니까 뭐야? 80, 160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분집합이 돼야 돼. 얘가 훨씬 많아서 안 되지. 이건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약수이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뭐 배수면 뭐 80에 비해서 160 같은 거 넣어도 돼. 160의 배수의 집합은 80의 배수에 속하겠지. 반인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80의 배수라는 거야. M은 80의 배수. 80의 배수인데 그 중에서 뭐 M의 최소값을 해야겠잖아요. 자, M의 최소값이니까 그 최소값을 A라고 한다겠죠. A는 M의 최소값 80 그 말이야. 80의 배수니까 80도 되는 거지. M이 A 값은 80이다. 자, 똑같이 이제 저기 가서 이제 B에는 이렇게 썼어요. B에는 이렇게 B24 조집합 B36. 자, B는 약수니까 약수 그대로 읽으면 24의 약수, 36의 약수 그 말이야. 공통. 이거 공약수가 되겠지. 이것과 이것의 공약수의 집합이니까 공약수의 집합은 최대 공약수의 집합이지. 그러니까 이거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뭐 24랑 36의 최대 공약수는 그냥 나눠보면 12죠 그냥. 12의 배수니까 12가 최대 공약수니까 이것은 12의 약수의 집합이 되겠다 그 말이야. 공통인 거니까. 약수들의 공통이니까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가 10이니까 얘는 A12 그 말이야. B12 그 말이야. 이렇게 다 바꾸자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BN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집합 될 때 약수 배수는 이 N이 12의 약수이거나 배수라고 그랬죠. 자, 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아무 숫자나 약수 한 번 넣어보고 안 되면 배수인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약수를 넣어봐요. 약수 만약에 뭐 12하고 약수니까 뭐 4 같은 거 봐. 그러면 이거 뭐가 돼? 4의 약수지. 4의 약수니까 1, 2, 4가 될 거 아니야.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7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부분집합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이 12의 약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반대로 12의 배수면 되나 또 봅시다. 만약에 얘가 뭐 36이라 해봐야겠어. 36이면 1, 2, 3, 4 이렇게 하고 다음에 18도 약수, 36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12까지밖에 없으니까 약수가 얘들이 이렇게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지.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 말이야. 배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N이라는 것은 N의 정체는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이런 거 12의 약수. 자, 근데 12의 약수니까 12의 약수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N의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12의 약수 중에서 최대인 거니까 12 그러면 되겠지. 뭐 1, 2, 3, 4, 4 있지만 12가 최대잖아요. 여기서 그 녀석을 B라고 되니까 B 값은 12다 그 말이야. 그래서 A 더하기 B 그랬으니까 이제 A 더하기 B는 90이다 이렇게 되겠죠. 약수 배수의 관계, 포함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원소가 자연수인 부집합. 자연수가 이제 원소입니다. 이거 A, B, C, D 다 자연수 그만이고 루트라고 써졌는데 제곱근인데 얘들도 다 자연수겠지. 자연수로 돼 있는 집합이니까 얘도 자연수 그만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A 교집합 B는 A, B다. 조건이 막 써졌죠. 자, 조건이 좀 많으니까 좀 써가면서 본다면 A라는 집합은 A, B, C, D고요. B라는 집합은 여기 루트가 씌워져 있죠.
있습니다. 이제 이게 AP야. 근데 조건에서 또 A 교집합 B 얘는 AB라고 그랬고 또 이제 또 조건이 B 더하기 C는 20이라고 그랬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C는 루트 D라고 그랬고 자 그리고 이제 A, B, C, D는 뒤쪽으로 갈수록 큰 숫자다 그 말이지 순서대로 뒤로 갈수록 큰 숫자고 이런 관계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뭐 다 구해라 그 소리인데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가장 먼저 뭐야? 여기 숫자가 써졌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특징을 보면 여기는 루트잖아. 루트.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A, B, C, D가 어떤 수라는 거야? 이게 다 자연수 돼야 되잖아요. 자, 얘가 다 자연수라는 것은 A, B, C, D가 제곱수라는 뜻이죠. 자, 누군가의 제곱인 수가 돼야 루트 해도 자연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은 다 제곱수구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수의 제곱수 중에서 생각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써졌어. B, C를 더한 게 20이다. 근데 얘들은 다 제곱수잖아 그러면 제곱수끼리 더해서 20이면 제곱수를 좀 생각해봐야지. 자, 제곱수라는 것은 1, 4, 9, 16, 25, 36 얘들이 제곱수들이야 제곱수. 근데 두 개를 더했는데 20이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마침 더하면 뭐야? 20이잖아요. 그러면 4하고 16이겠다 그 말이야. 다른 것은 더해서 두 개 더해서 20 되는 거 없잖아요. 얘밖에 없으니까 4하고 10. 얘가 4, 16 그 말이야. 그러니까 B가 4고 C가 16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두 개는 찾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쪽도 나오는 거죠. 자, 이 루트 B는 뭐야? 루트 B는 요것의 루트니까 2죠. 얘는 그러면 얘는 2 그 말이야. 2. 여기 됐을까요? 2. 이게 나오시나요? 자, 얘는 2야. 그럼 얘는 뭐야? 루트 16이니까 4겠죠. 그러면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교집합이 또 AB 그랬잖아요. 교집합 AB야. 근데 지금 B는 4자. B는 4죠. B는 4니까 그러면 교집합에 여기도 4가 있는 거지. 자, 여기도 4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4가 지금 보이죠 지금? 이거 4니까 4는 교집합 됐어 지금.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A도 돼야 되는데 A는 누굴까 그 말이야. 근데 얘도 다 제곱수잖아요. 얘도 제곱수인데 제곱수인데 B가 더 큰 제곱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는 보나마나 1인 거지. 얘보다 작은 제곱수니까. 제곱수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A는 1이다. 그러면 얘도 뭐야? 얘도 루트니까 얘도 1이지? 그럼 둘 다 1이다. 그 말 되는 거지. 자, 둘 다 1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1, 얘는 4. 이거 뭐야? 교집합이 지금 1, 4 나왔지 지금? 두 개가 나왔구나. 그 말.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더 구해야 되는데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죠. 여기에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고 두면 루트 A가 뭐야? 1이지? 1. 자, 루트 C. 아까 루트 C가 4였죠? 얘가 4야 4.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뭐야? 5잖아. 얘가 5. 근데 얘가 루트 D야 지금. 이게 뭐야? D가 25구나. 그 말 되지? 그래서 D는 25라는 걸 아시죠? 얘가 25구나. 그럼 얘는 뭐야? 5지? 그래서 이 녀석은 1, 4, 16, 25. 얘는 1, 2, 4, 5. 막 이런 뜻이야. 교집합이 1, 4. 맞죠? 딱 맞구나. 그 말이야. 교집합이 2개. 그래서 이제 끝났어. 원하는 것은 C 더하기 D를 물었죠. C 더하기 D. 자, C 더하기 D니까 C 더하기 D. 이거 두 개 더한 거지? 41 그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에 맞춰서 그려야지. 자, 네 번째. 자, 전체 집합 이유는 1, 2, 4, 5, 7, 8. 이것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아니다. 자, A, B 합한 녀석이 바로 전체 집합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정의한다면 X라는 집합이 있으면 그것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렇게 써지면 그 집합의 원소의 합이다. 그 말이야. 총합이. 자, 그런데 교집합의 합이 10이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총합이 10이다. 12. 합이 10입니다. 자, 그리고 A의 합과 B의 합과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럴 때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원소를 막 자세하게 준 게 아니지. 합만 주고 막 그랬지. 어쨌든 나와 있는 조건을 활용해야 되니까 그대로 일단 써가면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숫자. 전체 집합이 U가 있는데 전체 집합은 1, 2, 4, 5, 7, 8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거, B라는 거 생각해야 돼.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런데 교집합이 합이 10이야. 합이. 그러면 여기 합이 12가 되는 거예요. 자, 12가 되는 합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자, 여기서 12가 되는 거 두 개짜리 보면 4, 8도 되겠지. 이렇게 4하고 8 이렇게 더한 거는 이렇게도 12가 되는 거고 또 5하고 7도 되겠지. 이렇게 이런 경우도 되는 거고 12가 되는 경우에 또 12가 되는 경우는 3개 합쳐서 1, 4, 7 이렇게 해서 12가 되는 거지. 1, 4, 7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종류가 있어요.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것도 뭐 있나 봐야죠. 다른 것은 이제 더 뭐 특별히 없어 보이죠. 12가 되는 거. 자,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2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는 그리고 이거 전체가 뭐야? 이거 전체가 지금 바로 6인 겁니다. 합집합 U라고 했어요. 이거 전체가 6이야. 6. 근데 여기에 한만 써졌어. 자, 여기 한만 써졌는데 이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 자, 누군지 모르겠을 때는 그냥 일단 뭐 하나 넣어보고 생각해도 됩니다. 4하고 8을 넣고 하든지 아니면 5, 7을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넣고 세 번만 딱 넣어보면 끝나는 거지 그냥. 자, 그 중에서 뭐 알기 쉽게 뭐 4랑 8 한번 넣어봅시다. 일단 뭐 넣는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기 합이 12 동그라미 친 것은 합입니다.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봤어. 자 그러면 여기 합이니까 이쪽의 합도 뭔가 생각해봐야지. 자 이쪽의 합은 또 A라고 해봅시다. 이쪽은 B라고 해봐. 이렇게 해놓고 이제 10을 만들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따라봐요. 조건에 SA라는 거 뭐야? 여기에 원소들의 총 합이잖아요. 그럼 뭐야? A 더하기 10이겠지? 그대로 쓰면 A 더하기 10이 그 말이야. A는 지금 합입니다. 그 B 요것의 합은 뭐야? B 더하기 10이지? B 더하기 10 그리고 더하기 3이 있으니까 더하기 4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뜻 아니야. 그럼 여기서 12가 똑같으니까 무슨 말이야? A는 B 더하기 3이다 이런 말이 생기는 거야. 이쪽의 합보다는 3이 더 크다. 이 둘 사이는 3 차이가 난다 그 말이야. 얘가 더 3이 크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도록 해보면 되죠. 자 만약에 여기가 4하고 8이 들어간 경우 해봐야 돼. 4하고 8이 여기 있다 해. 그러면 나머지 숫자, 자 4하고 8을 빼면 4, 8 빼면 1, 2, 5, 7 나왔죠. 이거 남았는데 이거 총 합은 얼마입니까 지금? 이거 9에다가 6이니까 15죠. 15인데 한쪽이 3이 커야 되니까 그러면 한쪽이 9, 한쪽이 6 이러면 딱 15이면서 3 차이 나지? 이게 한쪽이 9가 돼야 돼. 9가 된다는 것은 만약 이렇다면 여기 2하고 7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1, 5가 이쪽에 있으면 되겠지.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야. 이럴 때니까 이때는 A의 모든 원소를 하면 거예요. 요것이죠. 이때는 요건 뭐야? 12에다가 9니까 21. 21 됐다 그 말이야. 이때 4, 8일 때는 그런 거예요. 만약 5, 7이면 어떨까? 5, 7이면 또 생각해봐야 돼. 자, 5하고 7이면 어떨까 여기가? 자, 그러면 5하고 7, 5, 7 이거 두 개 빼면 또 뭐야? 이거 또 7이고 8이고 또 15지. 또 15니까 또 3 차이 나려면 또 9하고 저기 돼야 되니까 8하고 이렇게 해서 9 이것도 6이잖아. 그럼 여기가 또 1, 8, 2, 4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럼 또 9, 6이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럼 아까는 똑같으니까 12에다 보니까 또 21이지. A 하면 또 20. 이런 거구나. 그 말이야. 그럼 1, 4, 7이면 어떨까? 세 번을 다 해봐야지. 이렇게. 상황이 어떨까 보니까. 자, 1, 4, 7. 1, 4, 7이 들어가 봐요. 얘도 어쨌든 10이지. 그럼 1, 4, 7, 1, 4, 7, 세 개만. 5, 2, 8. 5하고 2하고 8 이렇게 세 개 남았죠. 그러면 이 녀석 가지고 차이가 3 나게 넣어봐야지. 차이가 3 나게 넣으려면 방법이 지금 뭐야? 이건 12고 보니까 차이가 3이 안 나지. 이것은 조건이 안 맞구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조건이 맞으면서 요거 1은 이거 1은 A의 합은 똑같이 21이 나왔지. 그럼 답이 그냥 21인 겁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가면 되겠어요. 이런 숫자를 좀 넣어가면서도 생각하고 뭐 양쪽의 합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5번. 자, ABC 4명 중 1명이 사탕을 먹었다. 자, 4명 중에서 1명이 사탕을 먹었어요. ABC 4명이 각각 다른 것 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4명 중 한 사람의 말만 참이라고 하면 사탕을 한 사람이 먹었고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 말만 또 참이고 이런 조건이에요. 자, 그런다면 다음 중 참인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보는 거. 참이라고 말을 한 거야. 말했을 수 있어. 말했다.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그런 사람을 모두 골라보는 거지. 좀 논리적인 모순이 없는 거 찾는 겁니다. 논리적인 모순. 그래서 저런 거 알아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일단 저기 뭐가 써졌는데 사탕을 먹은 사람. 자, 이것은 이제 사탕을 먹은 사람. 자, 사탕을 먹은 사람이 얘 중에 누군가를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참말을 한 사람. 자, A가 참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A가 말한 게 참말이라고 한다면 누가 사탕을 먹었을까 그 말이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참인말을 한 사람을 지금 찾아내는 건데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A가 참말을 했다고 한번 해보는 거야. A가 참말이면 나머지 다 거짓말이지. 그죠? 그러면 A가 참이라고 해봐. 그러면 A 말부터 나는 사탕을 먹었다. 아, 내가 먹은 거야. A가 먹은 거야. 자기가 먹었다고. 그 말 참이니까. A가 사탕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거짓말이야. 자, C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 자, C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니까 C가 사탕을 먹은 게 됐잖아. 그러면 얘가 먹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벌써 사탕을 먹은 사람이 2명 돼버렸네. 아, 조건이 안 맞지. 사탕은 한 명만 먹었다고 했으니까 조건이 안 맞아. 아, 이것은 A가 참이 아니구나. A는 참말한 사람이 아닌 거야. 알겠죠? 자, 이번에 B가 참인 경우를 또 해보자. 똑같은 식으로. 자, B가 참이면 어떻게 될까? B의 말이 참이니까 C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 그 말이 참말인 거야. C는 안 먹었으니까 X표. 사탕 안 먹었어.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니까 B가 참이면 나머지 거짓말이야. 나는 사탕을 먹었다. 그러면 나는 안 먹었다. A는 안 먹은 거지. 되는 거지. 거짓말이니까. 또 C, A 또는 B가 사탕을 먹었다. 자, A 또는 B, 얘가 사탕을 먹었다의 부정이야. 그러면 이것의 부정 그 말이 A 또는 B가 먹었다의 부정. 그러면 not A이고 not B잖아. 즉 A가 안 먹었고 B도 안 먹었다 그 말이지. 둘 다 안 먹은 게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C가 요것의 부정이기 때문에 요것의 부정은 둘 다 안 먹은 거야. A, B가 둘 다 안 먹은 거. A도 안 먹고 B도 안 먹고 그 말이야. 이런 상황이야 지금. 자, 이렇게 그거 반영했어요. 자, 그러면 C가 아니라 D. 나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 나는 먹지 않았다의 반대야. 부정이. 그러니까 나는 먹었다. 아, D가 먹었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사탕 먹은 사람 한 사람이니까 맞는 거지. 나머지 안 먹었으니까. 아, 그러면 B가 참일 수 있는 거지. B가 참이라는 논리적인 모순이 없잖아요. 아, B가 참일 수 있다. 참인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치? 참인 말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C가 참일 수 있을까? 또 알아봅니다. C가 참일 수 있을까? 마찬가지. C의 말. A 또는 B가 사탕을 먹었대. 근데 이건 또는이라서 A가 먹었거나 B가 먹었거나 그 말이지. 둘 다 동시에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한 명만 먹었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저 말을 반영한다면 두 가지니까 A가 먹은 경우를 해볼게요. 자, 두 가지니까 먼저 A가 먹은 경우는 C 말이 참인데 A가 먹은 경우. 그러면 A가 사탕을 먹었어. 이렇게. 맞죠? 이 말은 참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거짓말인 거야. 얘가 거짓말. 나는 사탕을 먹었다. 거짓말. 나는 안 먹었다.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안 먹었다가 되는 거야. 그건 뭐야? 이 말이 참이면 얘가 A가 먹었다고 치면 얘가 먹은 건데 나는 안 먹었다가 되는 거잖아. 모순이 생기지.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되겠지? 그래서 A가 먹은 건 안 맞다. 그 말이야. 잠깐만. A는 컴퓨터 끝났으니까 B가 먹은 거. B가 사탕을 먹은 것을 한번 해본다면 B가 사탕 먹었다. 자, 그런데 B는 먹었고 그럼 뭐 해야 돼? 첫 번째 여기 나는 사탕을 먹었다. 안 먹었다. 나는 먹었다니까 안 먹었다고 되는 거짓말이니까 A는 안 먹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C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 틀린 말이니까 C가 사탕을 먹었다가 되는 거지. C가 사탕을 먹었다. 뭐야? 아, 얘도 먹었고 얘도 먹어버렸지. 두 명이 먹은 게 안 맞지. 아, C가 참이라면 모순이 생긴다. 그 말이야. 안 맞아. 네, D가 참이죠. D가 참이라면 어떻게 될까? 자, 나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 참말이야. D는 자기는 안 먹을 거야. 참이니까. 나는 사탕을 먹었다. A는 안 먹게 되지. 거짓말이니까. 자, C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C가 먹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 A 또는 B가 사탕을 먹었다. 저것이 거짓말이니까 둘 다 안 먹었다고 된다 그랬지. A도 안 먹고 B도 안 먹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사탕 먹은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참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B의 말이 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BD니까 세 번째가 되겠죠. 3번에.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따지는 방법에 대한 거다. 표를 만들어서 모순이 생기나 안 생기나 알아보기. 자, 이번에 실수 XY에 대해서 요 녀석의 최소가.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말 나왔지. 이런 말 나오면 우리가 산술기하를 바로 떠올리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쪽에 이거랑 똑같은 모양 비슷한 거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 무슨 산술기하가 되겠지. 물론 여기는 좀 다르게 있지만 어쨌든 이거 모양을 보면 여기 X제곱 Y제곱이니까 이쪽이 있나 보여. Y제곱이 있어. X제곱도 있어. 근데 두 개 있어. 그러면 하나만 떼서 요거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해봐야지. 그렇게 먼저 변형을 해보는 거야. 산술기하 모양이 있으니까. 요것의 힌트를 얻어서 여기를 좀 그렇게 변형해본다고 말이야. 그러면 저기 이제 X제곱 이 두 개라서 X제곱 하나 빼고 여기 X제곱 따로 있고
y제곱 여기 넣고, 이렇게.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이쪽에 이제 더하기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인데 산술계를 적용하면 여기가 또 더하기 2가 있으니 여기도 더하기 2를 해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더하기 2를 해주면 여기서 2를 좀 빼줘야 되니까 여기는 또 5로 바꿔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가 뭔가 산술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 근데 여기는 잠깐 그렇다 치고 또 이쪽에 이쪽은 우리가 이제 최대 최소 막 이런 거 나오면 여기 또 뭔가 완전 제곱식 비슷한 모양이 좀 들어있죠. 완전 제곱식. 그러면 여기가 개수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1하고 4를 좀 더하기 분리시켜서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 자,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이 x 빼기 1의 제곱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4 더하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를 먼저 보면이 이것은 뭐야? 역수 모양이니까 산술계야. 요거 자체만 산술계를 생각하면 이 녀석은 2루트 a, b니까 통째를 바꾼데서 9잖아, 이렇게. 얘는 3이니까 6이죠? 네, 6 말이야. 이 녀석은 6 이상이고 6 이상. 알지? 이거 자체는 그냥 6 이상. 알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4를 더하고 이거 더해졌어. 근데 이 녀석이 지금 최소를 구하는 상황이니까 이 녀석이 또 가장 작아지면 좋겠지. 가장 작으려면 x가 1이면 되잖아요.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x가 1일 때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얘는 4고 얘는 최하가 6이고. 그러니까 최하값이 6 더하기 4, 10이겠지. 최하가 10, 최소값이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산술계를 살짝 좀 긴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7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인 반원에 반지름이 4인 반원이 있어요. 네 접하는 이렇게 안에 접하는 이렇게 ABCD 직사각형이다. 이 넓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보세요. 자, 둘레 길이가 얼마냐 보세요. 자, 반지름이 4입니다. 여기 이제 직사각형이 이렇게 내접됐다 그랬고, 자, 이 직사 여기가 중심이고 이제 직사각형이 내접됐다. 뭐 둘레니 넓이니 막 이런 거 나왔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점이 자, 이게 이제 원주의 점이잖아요. 항상 반지름을 활용해야 되니까 요거 반지름을 다 그어서 4라고 표시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의 넓이니 뭐니 이야기하려면 여기를 A라고 설정하든지 해야지 여기 B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게 문자로 설정이 나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뭐야 직사각형이니까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식이 하나 생기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이라는 식이 일단 하나 있다 이 말이야. 자, 이런 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게 뭐야 넓이가 쳐야 돼. 넓이라는 걸 써봐야지. 자, 근데 이것은 내접시키면 여기도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넓이라는 것은 2a 곱하기 b, 즉 2ab이 아니야. 그래서 넓이라는 개념은 넓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2ab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넓이가 최대라는 것은 요것의 최대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2ab의 최대 상태 이야기입니다. 2ab의 최대? 근데 ab란 말이죠. ab의 최대 최소 막 이런 말은 ab 곱하기 모양은 산술 기하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산술 기하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즉 요 식을 가지고 식이 요거잖아 지금. 이거랑 A, B 사이의 관계를 바뀌려면 요걸로 산술 기하를 쓴다 했어. 그래서 요것을 하나, 둘 써서 이 녀석은 A 더하기 B라고 본다면 A 더하기 B는 2루트 AB 이렇게 그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요런 말인 거지. 그러면 여기에 요런 식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쓰자마자 이런 식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뭡니까? 근데 제곱이니까 없어져. A는 지금 길이니까 음수가 아니죠. 제곱 떼고 나면 2AB지 여기가 이게 2AB 그 말이야. 2AB. 그 부동 방향을 좀 틀어서 쓰면 이런 말이 생기는 거지. 자, 이 녀석이 16이니까 이거 자리에 16을 대입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AB가 16 이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2AB가 지금 넓이잖아요. 네, 이것의 최대 그 말이니까 16이다 그 말이야. 넓이의 최대값 16. 넓이의 최대값을 물었다면 16이라고 답을 주면 되겠죠. 왜냐면 2AB가 16 이하니까. 알지? 그래서 이런 거야. 그런데 어쨌든 여기 이제 16 이하인데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면 둘레를 묶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최대일 때 둘레, 여기가 16일 때 둘레 그 말이야. 둘레. 그러면 그때는 어쩔 때냐 그 말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있잖아요. 자,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어쩐다 하겠어요?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 녀석이 같을 때라 했어. 즉 A 제곱하고 B 제곱이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 알겠지? 이렇게
둘이 같을 때니까 AB가 같을 때 그 말이야. 예? AB가 같으니까 둘이 같은 거면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겠지. 그냥 둘이 같으니까 뭐 A 제곱의 2배. 이 녀석이 16 그 말이지. A 제곱은 8 그 말이야. 자, A 제곱이 8일 때 그 말이야. 예. A 값은 루트 8이지. 그래서 A 값이 루트 8이고 B도 루트 8일 때 그 말이야. 2루트 2죠. 다른 말은 2루트 2일 때가 넓이가 최대 성체다 그 말이야. 그때 둘레라는 것은 그때 둘레. 자, 그때 둘레는 요것이 A, B 요거잖아요. 얘도 2A지. 2A, 2A, 4A죠. 4A에다가 B, B2개 2B. 즉 4A 더하기 2B. 4A 더하기 2B인데 B가 A랑 같으니까 다른 말로 뭐 6A라고 해도 되겠지. B 자리에 A 넣으면 6A잖아요. 6A를 구하는 거랑 같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A 값이 2루트이니까 이것은 12루트가 되겠죠. 둘레는 12루트이겠다. 자, 산수기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겁니다. 자, 8번에 두 양수 xy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이것이 뭐 성립하도록 항상 성립해라 그랬어. K의 최소. 근데 이런 모양 나오면 이유 불문하고 정리부터 하는 거라니까. 자, 그 전개해서 좀 정리부터 한 다음에 생각합니다. 자, 4x가 얘고 x 약분되고 4죠. 그냥 4.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마이너스고 y분의 12x.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이렇게 또 x 마이너스 x분의 3y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하면 플러스 되고 y 약분되고 9죠. 더하기 9는 앞에다 쓴다면 이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이 녀석이야 지금 써진 게. 이 녀석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말이고. 일단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좀 더하기로 바꿔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녀석인데 일단 여기 뭐야? 역수 모양이 막 있잖아요. 문자가. 역수 모양이 보이면 요거 자체만 산수 기하로 적용해 볼게요. 요거 자체만이. 이거 자체만 산수 기하면 2루트 AB 곱하는 거니까 약분에 36이지. 36그 말이야. 자, 36이 6이니까 2, 6, 12. 이것은 12 이상이지. 요 녀석만 따지면 얘가 12 이상이구나 그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가 10이겠지. 얘는 또 13이니까 13 빼기 막 이런 상황이죠 지금. 13에서 이거 뺀 것인데 이렇게 써진 거야 지금 모양. 자 그러면 왼쪽을 잠깐 보세요 이 녀석이. 얘가 최하가 10이니까 12일 때 보면 13 빼기 11이지 그때는. 만약에 이제 12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 13 빼기니까 점점 작아지지 1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장 클 때 값이 1인 거예요. 요것이 가장 클 때 값이 1.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녀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가. 저게 항상 성립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K라는 녀석이 얘와 같거나 크잖아요, 지금. 근데 이 녀석이 가장 클 때가 1이야. 그러면 K는 얘보다 같거나 크니까 기본적으로 1과 같거나 커야 되겠지, 최소한이. 자, 1보다 작으면 안 되지. 1보다 작으면 항상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K는 1 이상이 돼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K 값은 1 이상. 그래서 K의 최소값이 바로 1이구나, 그 말이겠지. 산수 기하를 이렇게 좀 활용하는 것도 있다고. 이번엔 9번. 실수 XYZ가 이렇게 더한 것은 이거. 이 녀석은 또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만족시킬 때 X의 값의 범위는 이거다. X 값의 범위를 부르잖아요. X 값의 범위. 근데 이렇게 나오면 보통 막 제곱 이렇게 나오면 1차식도 보이고 2차식도 보이면 코시 슈바르트 부동식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은 X의 값하고는 좀 다르죠. X의 범위 구하는 거랑 틀리지.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도록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도록 좀 바꿔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YZ 있잖아요. 자, Y 더하기 Z, Y제곱 더하기 ZJ 요 부분 말이야. 자, 그것을 좀 활용할 건데 Y 더하기 Z. 자, 녀석이 처음에 2 빼기 X. 자, 요거 X 넘기면 2 빼기 X니 여기도 이제 X제곱을 좀 넘긴다면이. 자,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4 빼기 X제곱 이렇게 일단 말할 수 있지.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요. 여기 Y입니다 지금. 자, 이럴 때 이런 모양하고 이런 모양이 보이지. 자, 이런 모양이 보이면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에 좀 넣을 수 있어요. 코시 슈바르트 부등식. 자, 이게 뭐냐면 코시 슈바르트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제곱 써진 거 Y제곱 더하기 Z제곱
요 녀석은 이제 요것의 1차식이 yz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 제곱 이상이죠. 자,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 y1, y1z니까 이게 1의 제곱, 1의 제곱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래야 1y1z 되니까. 요런 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말이야. 이런 식. 자, 이런 식이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 여기에 필요한 거. 요 녀석은 우리가, 요 녀석은 얘랑 같잖아요. 여기 자리에 4 빼기 x 제곱을 넣어줘도 된다고 말이야. 요것이 얘랑 같으니까. 얘는 2죠. 2 곱하기 그 말이야. 자, 이거 그대로 대입하면 얘는 누구야? y 더하기 z는 y 더하기 z는 이거지? 자, 2 빼기 x의 제곱. 요 녀석에 제곱 넣어도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되면 x에 대한 부등식이 생겨버렸잖아요. 요거 풀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렇지? 자, 이게 정리하면 8 빼기 2x 제곱.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고요. 자, 되고 이거 이제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3x 제곱 넘어가서 플러스 4x 플러스 4x 얘 넘어가면 빼기 4니까 플러스 4. 자, 이렇게 생겼지. 이거 이제 마이너스 1배를 좀 해서 다시 쓰면 마이너스 1배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자, 부등호 방향 바뀌었죠. 아무튼니까. 자, 이러고 이제 인수분해 되나 빨리 해놓을게요. 3x x. 자, 4니까 뭐 2는 4 정도 해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 만들려면 6x니까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갖다 주면 딱 맞죠. 지금 마이너스 6x 플러스 x 마이너스 4 딱 맞아.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이니까 바로 이제 답을 쓰면 되겠지. 자, x값이 작은 거니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큰 거니 2분의 2. 요것이 바로 해구나 그 말이야. 그래서 x의 범위는 이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알파 베타였잖아요. 얘가 베타 알파지. 자,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배니까 3 베타. 베타는 2고요. 빼기 알파가 이거지. 마이너스 3분의 2. 이것이 알파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배거든요. 자,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자, 계산하면 3이 6 더하기 이렇게 붙으면 약분돼서 2죠 그냥. 8이네요. 자, 계산해서 8.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점 도전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